이제 님블의 파일 시스템, 캐슬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이제 캐슬이란 것은 님블 스토리지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캐시 엑셀러레이트드 시퀀셜 레이아웃의 약자로 시퀀셜 IO 기술과 플래시 캐시로 만든 파일 시스템이라는 의미고요. 앞에서도 꽤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정리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랜덤 IO 데이터는 NVM으로 들어와서 실시간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고 나면 1에서 8K 등의 짧고 단절된 사이즈로 줄어들고 이 데이터들은 4.5메가 단위의 크기의 하나의 긴 데이터로 병합이 됩니다. 4.5MB 크기의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의 헤드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하드디스크로 빠르게 저장이 되고요. 하드디스크는 랜덤 IO에 약하지만 시퀀셜 IO의 경우에는 플래시에 준하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드디스크로 저장된 데이터는 님블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플래시 캐시로 복사가 되고요. 빨리 읽혀져야 하는 데이터는 플래시에 복사된 캐시 영역에서 빠르게 읽어가게 되는 거죠. 이 방식으로 님블은 단 12개의 7200rpm 디스크로 2만 IOPS의 어마어마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2만 IOPS의 속도를 내려면 님블은 12개만 갖고 낼 수 있지만 7200rpm 니얼라인 사스 12개만 갖고 2만 IOPS를 낼 수 있습니다. SSD 안 쓰고 SSD 쓰지도 않고 이 병합하는 기술로 시퀀셜 IO로 내리는 기술로 인해서 2만 IOPS를 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고요. 이 2만 IOPS를 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타스토린지 벤더가 2만 IOPS를 낸다라고 하면 15K RPM 사스 디스크를 100개를 써야지만 낼 수 있는 속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고요. 15K RPM 사스 디스크 한 개가 낼 수 있는 속도가 200 IOPS입니다. 15K RPM 사스 디스크가 낼 수 있는 속도가 200 IOPS고요. 2만 IOPS를 내려면 100개가 필요한 거죠. 곱하기 100, 200 IOPS 곱하기 100을 해서 100개의 15K RPM 사스 디스크를 써야지만 낼 수 있는 속도가 2만 IOPS입니다. 이거는 모든 스토리지 벤더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런 원리고요. 그런데 님블 스토리지는 SSD 안 쓰고 하드디스크 12개만 갖고 2만 IOPS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7.2K RPM 니얼라인 사스 디스크를 갖고 2만 IOPS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님블의 기술력이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15K RPM 사스 디스크 IOPS 얼마냐라고 하면 180에서 200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치가 200 IOPS입니다. 15K RPM 사스 디스크.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님블의 스냅샷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백업을 보관할 수 있는데요. 많게는 더, 뭐 6개월도 할 수 있고요. 튜닝만 잘 하면. 이것은 이제 ROW 방식의 스냅샷을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 님블의 스냅샷은 성능 저하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압축된 상태의 데이터를 갖고 처리하기 때문에 타 스토리지보다 50% 정도의 공간을 더 절약할 수가 있고요. 압축된 상태에서 스냅샷을 뜨기 때문에 또 ROW 방식은 네뎁에서 사용하고 있고 작년에 출시된 EMC VNX2에서도 ROW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MC VNX2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그동안 자기네가 COW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COW보다 ROW 방식이 훨씬 더 좋다. 성능 저하가 없다. 라고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님블은 단순히 ROW 방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압축된 상태에서도 스냅샷을 뜨기 때문에 더 공간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고로 물론 EMC도 뭐 중복 제거하고 압축하고 한다고 하면서 뭐 스냅샷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데 EMC VNX2 매뉴얼을 읽어보면 중복 제거는 띵 프로비저닝에서만 쓸 수 있고 가상화 환경에서만 권장한다라고 돼 있고 띵 프로비저닝을 쓰면 성능 저하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EMC VNX2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중복 제거를 해서 성능 저하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중복 제거를 안 쓰고 일반적인 성능을 쓰겠던가 그 부분이 있죠. 압축도 아마 포스트 프로세싱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VNX2는.
네. 그건 확인을 제가 가물가물한데 확인을 해봐야겠죠. 스냅샷은 원본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원본이 날아가면 이제 스냅샷도 무너지죠. 스냅샷 백업도. 그래서 이제 디아가 같은 완전한 백업을 필요로 한다면 원격 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님블은 압축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타 솔루션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에 더 적은 대역폭을 차지하면서 데이터 복제를 완료할 수가 있고, 더 적은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은 결국에 더 적은 네트워크 라인을 쓰는 거고, 더 저렴한 경제적인 네트워크 라인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이 1번부터 5번까지 압축, 데이터 병합, 캐시 알고리즘, 스냅샷, 복제,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캐슬 파일 시스템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추가 라이선스 없이, 별도의 숨어있는 라이선스 없이 님블 스토리지를 사면 모두 기본 제공되는, 추가 옵션 필요 없이 기본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는 실시간 압축과 데이터 병합 기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한 가지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은 하드디스크로 저장된 다음에 플래시 캐시로 복사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플래시 캐시로 복사되고 언제 안 되냐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선 저희는 볼륨을 구성할 때 이 볼륨이 데이터베이스의 DB 파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트랜잭션 로그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가상화의 VMDK 파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메일 서버의 로그 파일을 위한 것이냐, 이런 거를 이미 볼륨을, 님블 스토리지에서 볼륨을 세팅할 때 지정을 합니다. 매뉴얼하게 지정을 하고요. 볼륨을 생성할 때 이게 MS SQL용이냐, 익스체인지냐, 오라클이냐, VM웨어냐, 시트릭스용이냐, 이게 메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선택을 미리 메뉴에 따라서 볼륨을 지정을 하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지정된 그런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곧바로 플래시로 복사를 하든가 아예 안 하든가를 알고리즘이 또 추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의 DB 파일은 데이터가 쓰여진 후 곧바로 읽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DB 파일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DBF나 그런 MDF나 DBF나 그런 파일,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볼륨은 데이터가 저장되고 바로 랜덤하게 읽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트랜잭션 로그는 장애가 났을 때 필요한 로그이기 때문에, 이제 롤백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그이기 때문에 쓰여지기는 굉장히 빨리 쓰여질수록 이제 중요한데, 쓰기 성능은 되게 중요한데 곧바로 익혀질 리는 거의 없습니다. 트랜잭션 로그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 DB의 트랜잭션 로그나 이메일서의 로그 파일은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만 필요한 로그성 파일이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다시 그게 운영되면서 익혀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님블의 스토리지도 일단 볼륨이 생성되면서 지정이 되면 이거는 로그성 볼륨이네, 이메일의 로그성 볼륨이네, 로그용 볼륨이네 라고 하면은 플래시 캐시를 거의 활당하지를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비율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게 가상화용이냐, DB 파일용이냐, DB의 로그용이냐라고 그거를 세팅을 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제 캐시를 알아서 분배를 하고요. 로고성 볼륨이면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읽혀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래시 캐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할당을 하지 않고요. 또 자체적으로 2단계로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 들어오는 패턴을 보고 이거는 다시 익혀질 확률이 굉장히 높네, 랜덤하게 들어오네, 이런 걸 평가를 해서 바로바로 플래시 캐시를 올리는 그럼 2차적으로 이제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플래시 캐시로 복사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안정장치가 있는데, 관리자가 매뉴얼하게 이거는 세팅이 플래시 캐시가 많이 안 필요하게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패턴을 보니까 플래시 캐시가 많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매뉴얼하게 플래시 캐시를 스토리지에서 많은 양을 그 해당 볼륨으로 몰아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뉴얼하게 이거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 플래시 캐시로 복사를 떠 라고 이제 매뉴얼에 강제적으로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1차 장치, 2차 장치, 3차 장치를 통해서 그 플래시 캐시의 히트율을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님블 전체 고객의 평균 플래시 캐시 히트율은 96%인데 요즘엔 98%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전체 고객 평균이 96에서 98%라는 만큼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가 기간도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의 평균치가 96에서 98%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스냅샷이나 입주사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브라질 월드컵 거리 응원이 우리나라 경기 일정에 따라 6월 18일, 6월 23일, 6월 27일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리 응원은 네. 이제 스냅샷 및 백업 그런 DR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도 꽤 설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ROW 스냅샷이나 DR 복제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평상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미 압축된 상태에서 스냅샷이나 복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공간과 네트워크 대폭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ROW 스냅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림은 되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슬라이드에 COW 스냅샷이 있었고, 요게 EMC나 델이 사용하던 방식이었는데 EMC도 VNX2 되면서 ROW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네뎁도 ROW 방식을 사용하고 님블도 ROW 방식을 사용합니다. 히다치는 COW고요. 그런데 이 ROW 방식에서도 님블은 압축된 상태에서 스냅샷을 뜨기 때문에 타사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성능 저하 없이 압축하면서 스냅샷 뜰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확장 부분인데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 이런 스케일 리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님블 스토리지는 세 가지 방법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능과 용량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두 요소를 함께 확장하는 스케일업 방식도 지원을 합니다. 성능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성능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용량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용량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둘 다 필요하다면 스케일업 방식 택할 수가 있고요. 현재 4노드 클러스터, 4노드까지 지원을 하고 용량이 더 필요하면 여기서 이제 실프를 더 탑재해서 용량을 더 늘려갈 수가 있겠죠. 컨트롤 실프마다. 전통적 하드디스크에만 스토리지들은 그러니까 성능을 위해서 디스크 스핀들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문제는 용량 확장이 필요 없는데 단순히 성능만 이제 높아지면 되는데 대량의 하드디스크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량이 필요해도 하드디스크를 더 사야 되고 성능이 더 필요해도 하드디스크를 사야만 하는 그런 이제 모순이 이제 비효율성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해결책도 아니었고요. 님블은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탈피해서 성능과 용량을 각각 개별적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님블의 세 가지 확장 방식은 CPU와 SSD 캐시만을 업그레이드해서 성능만 향상할 수 있는 스케일 퍼포먼스 방식이 있고 확장 실프를 최대 3대까지 추가를 해서 용량만 확장하는 스케일 카파시티 방식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과 용량의 확장이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스케일아웃 방식으로 최대 이제 4노드 클러스를 구축을 해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스케일아웃 방식을 지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SD 올 플래시 방식도 모순이 있는 게 단순히 용량만 이제 널리 확장을 하면 되는데 역시 고가의 SSD를 꽂아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고요. 님블은 스케일아웃 방식을 할 때 CS 200, 400, 700 혼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왜 세 가지 방식을 다 지원을 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용량 위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게 많고요. 예를 들면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성능보다는 용량을 확장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성능을 크게 요하지 않고 그 대신 VMw나 실시간 분석, SAP 이런 DB성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성능만 딱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확장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 제공을 합니다. CS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님블 스토리지는 CS200, CS400, CS700이라고 해서 세 가지 제품 라인업이 있고요. 모두 이 3U 폼팩터에서 다 모두 동일하게 이 3U 폼팩터입니다. 700, 400, 200 모두 다 공통적으로. 중앙에는 4개의 SSD가 탑재가 되고요. 양쪽 6개, 베이에는 총 12개, 이쪽 오른쪽 6개, 왼쪽 6개에는 하드디스크가 탑재가 됩니다. 중앙에 SSD를 탑재하는 이유는 하드디스크가 이제 사이드에 붙어야지 장애율이 그러니까 장애가 더 덜 난다고 합니다. 고정된 부분에 가까울수록 하드디스크 장애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사이드로 붙였고, 중앙에는 이제 SSD가 4개가 탑재가 됩니다. SSD 드라이브는 최대 12.4TB까지 탑재가 가능하고요. CS200과 400은 2.4TB까지 캐시를 활용할 수가 있고, CS700 시리즈는 컨트롤러 쉘프당 12.8TB까지 캐시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대 64TB까지 플래시 캐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4TB까지는 저장 공간이 64TB까지일 때는 저희도 100%올 플래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플래시 캐시가 64TB까지 되기 때문에. 후면을 보면은 이중 컨트롤러는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로 이중화되어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도 듀얼 파워 서플라이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NVRAM에 들어오면 곧바로 이제 스탠바이 컨트롤러로 복제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다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스탠바이 컨트롤러로 데이터가 스탠바이 컨트롤러에 있는 NVRAM으로 복제가 된 다음에 에크를 보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완결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NVRAM이 나가더라도 저희는 비휘발성 NVRAM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래서 전원이 다 나갔다. 뭐 어떤 벤더들의 스토리지들은 뭐 4시간이다, 뭐 하루다, 뭐 이렇게 그 이후에는 데이터가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 수주가 지나도 그 데이터는 살아 있습니다. NVRAM 안에서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구성을 제공을 합니다. IOPS 성능에 따라서 님블은 CS200, 그리고 CS400, 그리고 CS700C를 제공하고 있고요. 200이 로우엔드가 되겠고, 하이엔드가 이제 CS700이 되겠습니다. SSD 캐시는 최고 64TB까지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0 플래시 캐시 같은 경우에는 200 시리즈가 2.4TB까지 갈 수가 있고, CS400은 15.2TB, CS700은 컨트롤러 셰프당 16TB까지 꽂을 수가 있고, 4노드 클러스터 방식으로 CS700을 사용하면 최대 64TB까지 플래시 캐시를 꽂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현재 아이스카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확장 셰프는 사스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1G 또는 이제 10G 모델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블 캐파시티는 이제 뭐 8테라부터 뭐 최대 1페타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저블 디스크 공간이만 지금 여기 나온 건데, 예를 들어 8테라라고 해도 실시간 압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압축 기능이 잘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압축이 잘 먹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최대 2배까지 유저블 디스크는 8테라지만 뭐 15테라, 14테라, 12테라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S200 같은 경우에는 2만 IOPS의 성능을 낼 수 있고요. 이건 12개 디스크 기준입니다. 12개 디스크 갖고 2만 IOPS를 낼 수가 있고, CS400 시리즈는 4만 IOPS를 4만에서 5만 IOPS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현업에서는 6만 IOPS까지 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2만 5천 IOPS를 낼 수가 있고, 최상의 기종인 이제 CS700을 클러스터링하면 50만 IOPS. 이거는 그냥 마케팅용이 아닌 실제로 현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IOPS입니다. 확장 쉘프는 4가지 타입을 제공을 하고요. 맨 위에 올 플래시 쉘프는 이제
이제 하드디스크 없이 플래시만 모듈이 꽂는, 그래서 최대 12.8테라까지 꽂힐 수 있는 올 플래시 캐시입니다. 성능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면 올 플래시 쉘프를 이제 추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용량의 니즈에 따라서 34TB 모델, 23TB 모델, 11TB 모델이 있고요. 여기 옆에 68테라라고 적은 거는 압축이 잘 먹으면 68테라까지 저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유저블 디스크 공간은 23테라, 압축이 잘 먹으면 45테라까지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25, H45, H65가 있는데 1테라 디스크 15개, 2테라 디스크 15개, 3테라 디스크 15개, 나머지 베이 하나는 SSD 하나씩 꽂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올 플래시는 모두 SSD가 꽂힌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포사이트 서비스인데요. 인포사이트는 님블과 유지보수 계약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매일 각 스토리지마다 주요 센서 정보를, 고객 데이터가 아닌 스토리지 자체 센서 정보를 취합해서 그런 님블의 인포사이트 서버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이러한 센서 정보는 사용자와 엔드 유저와 님블 엔지니어 함께 볼 수 있고, 이 정보를 이용해 장애를 미리 감지해서 선 조치하거나 예방할 수 있고, 다양한 트렌드나 상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위해서 고객이 아웃바운드로 방화벽 포트를 열어줘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면 장점이 상당히 많은 서비스인데요. 아웃바운드 포트를 열어줘야죠, 하나는. 근데 인터넷 인포사이트 서비스는 특히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네뎁과 데이터 도메인에서도 오토 서포트 서비스를 만들었던 분이 네뎁에서 처음 만들었고 데이터 도메인 가서 또 오토 서포트를 만들었다가 님블에서 오면서 세 번째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버전 3.0 정도가 되고 그분이 만들었던 것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또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서비스 오토 서포트 기능이 추가된 건데, 님블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설계되면서 그 안에 오토 서포트 기능을 다 코드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타사에 비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그 깊이, 디테일이 상당히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포 사이트는 전 세계 모든, 그러니까 님블 고객의 90%가 인포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님블 스토리지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장애가 발생한 곳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주고요. 또 신비규 패치를 이제 적용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굳이 이 패치를 해야 되는지를 분석해서 판단해 줍니다. 또 다른 데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또 이제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굳이 어렵게 로그를 말아서 FTP나 대용량 메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인포 사이트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장애가 발생을 하면 로그를 말아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장애 처리에 필요한 모든 센서 정보는 님블 인포사이트 서버에 와 있기 때문에 님블 엔지니어가 곧바로 그 장애 접수만 하면은 곧바로 그 상태에서 모든 센서 정보를 갖고 곧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아주 편의성도 높고 분석의 깊이도 높은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님블 고객의 님블에서 이제 처리하는 장애 중에 세계적으로 전체 고객의 장애 중에 80%는 이 인포사이트 서비스에 의해서 자동 조치됩니다. 님블 고객의 90%가 인포사이트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90%의 장애가 인포사이트에서 자동 감지가 되고요. 90%는 자동 감지가 되고 그 80%는 자동 조치까지 된다는 거죠. 네, 전체 장애 중에 90%는 자동 감지되고 80%는 자동 조치까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장애라면은 예를 들어 장애를 판단해서 감지해서 파트도 미리 보내준다는 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가트너나 뭐 다른 인터넷의 블로그들을 보면 가트너의 평가도 그렇고 인포사이트에 대해서 님블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탑2를 꼽으라면 인포사이트가 항상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거고 그냥 우리는 오토 서포트를 제공한다. 뭐 그런 일반적인 그런 오토 서포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님블 스토리지의 차별성에 대해서
정리하자면은 크게 네 가지가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읽기 성능입니다. 소량의 플래시 캐시만 갖고도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체 님블 고객 평균 98 정도의 히트율이 되도록 엄청나게 정확한 히트율을 제공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성능 읽기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쓰기 성능은 님블만의 특허받은 소프트웨어 기술로 하드디스크만 갖고도 SSD에 준하는 속도를 내고요. 데이터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로 전량 저장되고 저가의 대용량 디스크로 원가를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경제성과 성능을 모두 만족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포사이트의 분석 서비스인데요. 다른 곳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동일한 장애가 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해서 장애가 나기도 전에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데이터 보호입니다. 자체 백업 기능으로 별도의 백업 스토리지나 백업 솔루션 없이 장기간의 보관이 가능하고 님블 고객의 전체 평균이 한 달 1.5개월인가 그렇습니다. 웬만한 백업 사실 1개월 정도 보관하기 힘든데요. 님블은 자체적으로도 스냅샷 갖고 1개월이 전체 고객 평균이 1개월을 동안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벌을 1개월 동안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과 복구가 수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백업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전통적 스토리지도 있고 전통적 스토리지에 플래시만 꽂아서 빠르게 하는 이제 해보겠다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올 플래시 스토리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과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시장성, 편의성 그리고 성능, 용량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 다 모나는 부분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님블 스토리지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나지 않게 뭐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 맞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었다는 게 이제 님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고성능, 고용량, 고효율을 모두 고려해서 만든 게 님블 스토리지고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시간 30분이 걸렸는데요. 긴 시간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